한 3주 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사진입니다. 경기 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 이 사진을 보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 한강 차량기지를 방문을 하고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던 서울시장도 이제는 스탠스를 바꾸고 다음 주 김포시장을 만나서 서울 편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하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확실히 밀어붙이기 위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요즘 정치계에서 최고 화두인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하여 앞으로 김포 부동산은 쭉쭉 상승할 수 있을까요? 실제 김포에 투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현실 가능성 및 이러한 논쟁의 이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현 여당 대표가 던진 말이 정치권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총선용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 김포 집값 상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에 김포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제 영상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좀 GDP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GDP의 정의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총생산의 약자로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평가를 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3위입니다. 2020년인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당시 10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 브라질, 호주 등에 다시 추월을 당해서 13위로 떨어지긴 했네요. 국가 GDP는 이렇지만 이번에는 도시 GDP를 보겠습니다. 21년도 자료고요. 서울은 도쿄, 뉴욕, LA에 이어 4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통계 자료를 보면 서울이 5위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도 있어서 통계 자료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울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서울이 2015년까지는 인구 1000만 명을 유지를 하다가 계속 감소를 해서 2022년 5월에는 950만도 안 되고 이후로도 계속 감소하여 940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서울 역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한 추세를 볼 때 과연 서울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잡다한 이야기는 각설하고 우리나라는 명백히 서울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여 서울을 더 크게 만든 나라.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었을 시 새로운 서울의 도시 형태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서울 도시 모양은 양쪽이 크고 중간 부분은 약간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죠. 우선 우리나라의 옆 나라인 중국 수도 베이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지 저 역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중국 수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그림은 도쿄 23구인데요. 도쿄 도까지 포함을 하면 더 훨씬 크지만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지역은 도쿄 23구가 맞기 때문에 일본 수도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도시 형태입니다. 다음은 섬나라인 영국의 수도 런던입니다. 다음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도시인 뉴욕의 도시 형태입니다. 뉴욕은 5개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흔히 방송에서 보셨던 이런 초고층 빌딩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이 5개 자치구 중에 어디일까요? 아마 맨해튼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사진상에 화살표에 있는 1번 구역이 맨해튼이고요. 2번이 브루클린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유명 도시 및 수도 등을 보았는데요. 모양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균형이 있지 않나요? 현재 김포시 도시 형태는 이렇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좁은 형태고 위쪽으로는 넓게 퍼져 있는 형태죠. 근데 실제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모양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아령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었다는 가정하에 왼쪽이 신서울, 오른쪽이 구서울인데 오른쪽, 즉 현재의 서울 도시 형태가 아까 다른 나라 도시 형태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 현재의 서울도 각 자치구마다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봉구, 강북구에 사는 사람이 강남, 서초구에 가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반대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즉 제가 도시공학자는 아니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누가 봐도 한강과 붙어있는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고 그 밖에 서울 지역은 유입량이 적은 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서울이 진짜로 생긴다고 하면 여기 막대기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경제 수준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겠죠? 모르겠습니다. 서울에 비해 김포에는 현재 상대적으로 빈 땅들이 있으니까 택지 개발을 해서 왼쪽 지역에도 붐을 일으킬 수는 있겠죠. 서울시 행정구역 변천사를 보시면 역시 중앙을 기점으로 살을 붙여 확장된 모습입니다. 뭐 뉴스에서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 강서구 양천구 역시 예전에는
김포였는데 서울로 편입이 되었고, 현재 강남 역시 원래는 영동지구였는데 이것 역시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어찌되었든 뭔가 중심으로부터 차곡차곡 확대된 것이 서울시 행정구역의 역사인데, 이건 뭔가 좀 너무 생뚱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도시 형태를 무조건 딱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고 제가 정의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뭔가 이러한 새로운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서울 내에서 이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건 지극히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대 심리에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겠지만, 서울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별 반응이 없던 서울시장이 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할까요? 현재의 서울 한강보다 훨씬 긴 한강 구역을 새로 확보하게 되어서 한강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 아니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서해 바다를 바로 품을 수 있게 되므로 항구 물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서울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어서, 아니면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 인구를 약 1,500만 명까지, 아니 더 나아가 2천만 명까지 확보하여 거의 국가 수준의 권한을 갖기 위하여, 뭐 이것 말고도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을 인천시가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로는 더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안 받는다는 게 인천시 입장인데, 사실 인천시를 떠나서 본인의 집 앞에 쓰레기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찬성할 시민이 누가 있을까요? 수도권 매립지 현황인데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인천에서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1, 이 매립장은 매립이 이미 종료가 되었고 3-1 매립장은 지금 쓰레기 매립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인천에 위치해 있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된 쓰레기의 출처를 확인을 해보면 2021년도 기준 서울이 37.1%, 경기도 42.5%, 인천은 20%입니다. 매립 비율의 5분의 4가 타 지역에서 유입된 쓰레기란 거죠. 2021년도 기준이 아닌 1992년부터 2021년도 누적 자료를 보면 인천 입장에서 더 억울할 겁니다. 16.5%만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고 나머지 83.5%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 및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더 이상 인천에 던지지 말고 너네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인천의 입장입니다. 사실 최근에 서울 마포구의 소각장 추가 건설 관련하여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포구 주민들의 반응에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근데 수도권 매립지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니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시에도 걸쳐 있는 겁니다. 김포가 서울이 편입이 되면 고질적인 쓰레기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 역시 시 자체적으로도 매립지를 확보하게 되어 엄청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한복판에 만약 쓰레기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기도 어려울 거고,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엄청난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여긴 서울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도 거의 없고, 즉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에 매립지를 짓고 그 옆 지역에 또 추가 매립지를 확보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지금 정치 뉴스 중 김포의 서울 편입이 가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강하게 김포의 서울 편입을 밀어붙이면서 이와 동시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까지 처리하고 싶은 게 서울시 입장일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는 지어놓고 김포의 서울 편입이 무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되어서는 이미 지었는데 어떡하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결국 김포 시민 입장에서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히고 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총선 이슈 이런 걸 떠나서 정말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루어질까? 이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분들이기에 제 영상을 보실 거고,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김포의 부동산 투자 가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궁금하겠죠? 뭐 여기서 제가 보수다, 진보다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뭐 어떤 이념을 갖고 있다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철저히 제 이익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있어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을 욕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의 목적은 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정치계에 출마한다고 해도 똑같을 겁니다. 2020년도에 있었던 21대 서울 총선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강남 3구, 용산구 등 부촌 지역은 보수 정당이 가져갔고,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진보 정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접해 있는 김포, 고양, 부천, 광명, 과천, 구리, 하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다 가져갔고, 성남도 분당 갑 빼고는 더불어민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즉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도 봤을 때 철저히 열세 지역인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더불어민주당에 대참패를 하다 보니까 이러다 내년 총선에서도 또 안 좋게 흘러가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통령실 역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판을 뒤집어야 되고 강력한 이슈를 던져야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경기도의 수많은 야당 지역 표를 가져와야 되므로 김포의 서울 편입 주제를 던졌고 관심몰이에 대성공을 했죠. 김포만 서울로 편입을 시켜주면 다른 인접 도시들도 반발할 것이기에 다른 시들도 원하면 서울로 편입을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들 경기도 주민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절차를 정부 발의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서울시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경기도가 과연 동의를 해줄까요? 경기도지사가 현재는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발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방법으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절차를 빠르게 한다고 하는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절대 간소한 절차는 아닙니다. 김포군 양동면과 양서면은 서울 강서구 양천구로 편입된 거는 뭐 워낙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근 행정구역 편입 사례가 없었는지 보니까 올해 경북 군위군 역시 대구시에 편입이 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에 포함된 것과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봐서는 안 되겠죠. 굳이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더라도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김포, 서울 편입처럼 뉴스 기사가 많이 나왔었나요? 지방 교부세는 국가가 재정 결함이 생기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지방 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죠. 김포시 입장에서는 서울로 편입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받던 지방 교부세 역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서울은 재정 자립도가 높으므로 지방 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김포 시민 대부분은 서울 특별시민이 되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근데 김포의 서울 편입 관련하여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 및 시민들이 속으로 찬성할까요? 속으로 찬성하진 않을 겁니다.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김포의 입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과연 타 지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만에 하나 그레이트 서울이 탄생하게 되면 서울과 붙어있는 경기도 도시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나도 서울시 될래 하겠죠. 누가 봐도 뻔한 수순이잖아요. 이 지역들 중에서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면 또 그거 가지고 싸움 날 거고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옥철의 끝판왕은 김포 골드라인입니다. 9호선도 장난 아니긴 하지만 김포 골드라인은 정말 넘사벽이죠. 근데 이번 김포 서울 편입 안건 관련하여 어떤 김포 시민이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서울로의 교통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 부동산의 특징 중 하나가 부동성, 즉 움직일 수가 없는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서울로의 이동이 빨라질 거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너무 생뚱맞긴 합니다. 혹여나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방화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현재 서울 지하철 5호선 관련하여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되면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더 탄력을 받게 되어 김포의 교통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지하철 5호선 연장안 관련하여 김포시 입장과 인천시 입장이 다른데요. 여기 방화역 기점으로 쭉 올라와서 시내폴리스역, 풍무역까지는 김포시와 인천시가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이후 노선부터는 김포는 검단 지역에 한 개 역만 신설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인천은 3개 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주요 입장입니다. 당연히 각 지자체 입장에서 자기 요구를 꺾을 수 없으므로 두 지자체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대광이,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중지하겠다고 했고 이게 올해 8월 말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결국 또 밀렸습니다. 대광위에서 직권으로 중지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직권 중재가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하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 한번 보고 있었는데 10월 19일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올해 안에 윤곽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과연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 읍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예, 없습니다. 근데 김포는 읍면이 있어요.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 중 고촌읍이 있고 위쪽으로는 양천읍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자치구만 둘 수 있는데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러한 고촌읍 등 읍면 지역은 동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 관련하여 이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읍면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대입 입시 때 농어촌 특별전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읍면이 동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여기서 갑자기 농어촌 특별전형이 왜 나와 하시겠지만 고촌읍에 있는 고촌역과 목동의 중심지인 오목교역은
차로도 22분밖에 걸리지 않고 생각보다 거리도 매우 가깝습니다. 목동이 학군 및 학원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농어촌 특별 전형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다니고 학교를 하게 되면 목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이런 곳이 수도권에 은근 몇 군데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계산기를 정말 잘 두드려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및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잘못된 투자, 즉 손해본 투자겠죠. 이러한 손해를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구제해주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부동산이라는 사람들의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총선에 앞서 기존의 판을 뒤집기 위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제가 잘잘못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있어 여러분에게 참고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수도권 집중화로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 역시 대놓고 동의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신이 아니기에 만에 하나 김포의 서울 편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100% 정답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하다 보니까 정치와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 전에는 선심성 공약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기에 주의에 주의를 하시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제발 특정 정당에 파묻혀 투표하기보다 공약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동안의 공약들을 잘 이행해 왔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해보고 투표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영상 만들면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거의 하지 않는데 어느 순간 구독자 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상 보고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써주시면 좋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